싱가포르의 재벌 상속녀. 어느 날부터 부어오르는 발과 발에서 나오는 진물과 딱지. 사선 행사 갔다가 희귀변에 걸렸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어오르는 이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행으로 한국 의료진에게 보이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워드이고 싱가포르 모그룹의 상속인 자오의 수행비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모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그 힘든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해준 한국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오님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모든 살이 분별도 빠르셨고 특히 아랫사람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우셨죠. 운동 실력도 뛰어나셨는데 하는 운동은 뭐든지 평균 이상이었어요. 특히 소프트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걸 열중해서 파고들었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숙녀가 되었을 때에는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셨어요. 상류층 미국 기숙학교에서 MIT 진학을 추천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자오님은 그룹의 명맥을 이을 외동딸이었기에 자신의 꿈이었던 소프트볼 선수 지망과 MIT 진학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진학해 경영전문대학원인 와튼 스쿨에 들어가셨죠. 와튼 스쿨에서도 자오님은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두각을 드러내셨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죠. 다만 자오님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하기론 미국 유학길은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선대 양친과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 소프트볼 선수를 포기했고 그게 너무나 슬펐다고 하셨죠. 그래도 자오님은 나름대로 꿈을 상실한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와튼 스쿨을 졸업한 뒤 양친과 함께 그룹 경영을 주도하셨어요. 자오님이 졸업했을 때 마침 양친께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빠른 상황 판단이 어려워졌고 거기서 자오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워졌을 때는 자오님은 경영에만 몰두하셨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셨죠. 가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번 심한 병치레를 하셨지만 싱가포르도 뛰어난 의료 선진국이기에 그때그때 금방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자오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줄은 수행비서인 저 따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어오르는 발과 발에서 나오는 진물과 딱지 때문에 자오님은 전혀 그룹 업무를 보지 못하셨죠. 저희 비서실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자오님의 발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즉시 병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진단명이 나오더군요. 싱가포르 의사는 자오님은 이미 상피병에 걸리신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고 아마 걷고 뛰는 것에 심각한 지장을 입으실 거라고 했죠. 시청자분들은 상피병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잠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피병은 코끼리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우는 열대지방의 풍토병이죠. 팔라리아 기생충이나 모래벼룩 또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데 한번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상피병의 원인을 공격하면 오히려 상피병은 염증을 유발해 부종을 발생시키는데 그 부종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죠. 아마 자오님이 그룹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를 가셨을 때 생긴 병인 듯 했어요. 저희 수행비서들이 자오님을 케어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오님은 저희 탓을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상피병 치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며 수행비서들에게 더욱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오님의 발과 다리에 난 부종을 없애고 상피병을 완치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오님의 발을 치료할 나라는 3개 나라로 좁혀졌어요. 자오님의 나라인 싱가포르와 명실상부한 세계 의료 1위 한국, 그리고 처음 상피병의 원인을 발견했던 나라 미국이었죠. 저희 수행비서실은 처음엔 자오님에게 미국행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오님은 싱가포르에 남아있기를 고집하셨죠.
하지만 싱가포르 의사들은 자오님의 상피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자오님은 정말 운이 나쁜 편이었어요. 보통 상피병은 완치가 8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 바로 그 효과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 약에 자오님이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도저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없었죠. 림프선에 돌아다니는 유충을 억제하려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오님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들 모두 약물 치료 없이는 완치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싱가포르를 선택한 자오님은 매우 화가 났죠. 저희 수행비서실은 자오님의 분노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오님의 행선지는 원래 미국이었어요. 허나 한번 잘못 갔다가는 자오님의 정신력이 무너질까 염려되었습니다. 수행비서들 입장에서도 잘못 선택한 대가로 그룹에서 해고당한 뒤 다시는 싱가포르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었죠. 저희 수행비서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한국행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계 1위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가인데다가 상피병을 비롯해 여러 난치병 치료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믿기로 하고 자오님을 데려다 한국의 의사들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자오님은 그동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셔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셨어요. 상피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들도 정말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한국 병원에 왔죠. 한국 의사분들은 이미 자오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치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님의 담당 의사분께서 병실에 찾아와 수술 전 상담과 치료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자오님에게 생긴 상피병의 부종을 모두 떼어내고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필요조차 없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 저희는 부어오른 부종을 없앤 뒤 자오님에게 맞는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알레르기 검사도 진행할 거예요. 그 사이 생긴 부종을 전부 떼내고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 자오님의 다리를 원래 모습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희들도 듣고 나서 대체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질지 감이 잘 오지 않더군요. 재차 쉽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일단 약물로 상피병 유충을 억제하지 않는 이상 다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줄기세포 및 체세포 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상피병 유충을 억제시킨 사이에 복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였죠. 저번에 싱가포르에서는 예상치 못한 약물 알레르기 때문에 꽤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자오님은 한국 병원에서 짜준 건강한 식단을 먹으면서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고 마침내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일단 쌓인 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약품의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을 약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약물을 투여받은 뒤 한국 의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 이후에는 다리가 만신창이었지만 피부 재생 등의 첨단 기술 덕에 예전 자오님의 다리를 되찾기 시작했죠. 자오님의 표정도 항상 어두워져 있었는데 한국 병실에 있으면서 밝게 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자오님은 완치는 아니라 해도 더 이상 상피병의 저주에서 허덕이지 않게 되셨어요. 이후 자오님은 그룹 차원에서 상피병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고 자신들과 같은 질병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상피병에 걸렸을 때 뭔가 깨달으신 것이 많으신 듯합니다. 이때부터 상피병뿐만 아니라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을 가난해서 고치지 못하는 이를 돕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하여튼 자오님의 병을 치료해준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그룹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어요.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는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에드워드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오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성공한 한국 의료기술의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면 혹시 이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또한 자신이 겪은 고통에만 빠지지 않고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오님도 보통 배포가 아닌 듯한데요. 저희 일상공감 제작팀은 앞으로도 자오님의 자선 사업이 더욱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